눈이 왔습니다. 얇고 매서운 눈발이 영동역 플랫폼을 비스듬히 쓸었습니다. 구석에 쪼그려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군복인지 작업복인지 구분되지 않는 낡은 상의, 해진 니트 모자,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 노인은 신문 더미를 가슴팍으로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문 한 장 사 주이소.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지각한 학생은 뛰었고 장사꾼은 욕지거리를 삼켰습니다. 영무원은 눈을 흩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딱딱한 말, 차가운 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구겨진 신문을 새로 접었습니다. 접다가 멈췄습니다. 오른손 둘째 마디가 매끈했습니다. 마치 칼에 밴 듯 연필 끝처럼 똑 떨어진 자국. 그의 눈빛은 먼 대를 봤습니다. 눈보라, 너머의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 그러나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없이 신문을 들었습니다. 한 장만. 소리는 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이 떨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기관차의 쇳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털모자를 눌러쓴 초등학생 철민이 주머니에 모은 동전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장 주세요. 노인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까맣고 맑았습니다. 노인의 주름이 구겨졌다 펴졌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 그러나 오래 참던 뜨거움이 목을대를 쳤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재빨라졌습니다. 노인은 신문 더미를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몇 장의 신문이 하늘에 흩날렸습니다. 노인은 몸을 숙였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아이가 같이 주웠습니다. 두 손이 닿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노인의 손은 겨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군복 입고 계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었습니다. 그냥 따뜻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낡은 상의는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신문을 가방에 넣으며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은 왜? 노인은 눈을 피했습니다. 눈밭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역 앞 구멍가게 주인 상호가 다가왔습니다. 철민아, 방해하지 마라. 상호의 시선이 노인의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가게 사람들이 속닥였습니다. 저 노인 또 왔네. 역 더럽힌다고 민원 넣자니깐. 말끝마다 서리가 맺혔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신문을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은 단단했습니다. 아저씨, 저 할아버지 나쁜 분 아니에요. 상호는 아이의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세상은 마음만으로 사는 데가 아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그의 콧등에 얹혔다 녹았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 상인 두 명이 다가와 신문 더미를 발로 툭 쳤습니다. 여길 점령했네?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글자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작은 주머니 속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눈을 슬쩍 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 기차가 떠났습니다. 플랫폼엔 덩그러니 바람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빵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빵을 반으로 가르더니 절반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반은 제 것도예요. 노인은 빵을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빵 냄새에 섞인 오래된 냄새. 광유, 흙, 피비린내. 그는 조용히 삼켰습니다.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된 북소리가 느리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영무실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노숙자 단속하세요. 영무원은 불려왔습니다. 어르신, 마지막 경고입니다. 냉정한 목소리.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 다발을 안았습니다. 허옇게 손이 떨렸습니다. 문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신문을 갈랐습니다. 한 장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가방이 벌어졌습니다. 툭, 흑백 사진 한 장이 설듯 떨어졌습니다. 영무원의 구두 앞에 아이가 재빨리 주웠습니다. 이거 떨어졌어요. 사진 속의 사람들.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 장군의 별 한가운데의 한 남자. 노인은 반사적으로 사진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이 먼저 멈췄습니다. 아빠, 이거. 상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얼었습니다. 사진 뒤를 돌려봤습니다. 낡은 글씨. 먹물이 번져 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53.7.27. 휴전 조인식. 한미연합사 야전 촬영. 상호의 심장이 묘하게 철렁했습니다. 어딘가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서, 교과서에서, 혹은 아버지 술상 위 전쟁 이야기에서. 주변 상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사진은 남대문에서도 판다. 가짜지 뭐. 말들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되찾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방을 감싸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운 목소리로 구식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인물.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꼭 물어보자. 별표를 그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물어봐야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더 거세졌습니다. 노인은 새벽부터 역 구석을 쓸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둘째 마디가 없는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노인은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재봉입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재봉 할아버지, 사진 속에도 있었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빗자루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빗자루가 눈과 함께 오래된 기억을 쓸어냈습니다. 포연, 산등성이, 바위 틈의 숨소리, 넘어지며 찢긴 손, 철모에 부딪히는 총구 소리. 나 때문에 아냐,
내 탓만은 아니지. 입안에서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상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 말고 가게 앞 처마 밑으로 오세요. 바람 덜 들어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호의 시선엔 경계와 연민이 64로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마 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작은 난로나 성냥을 들고 와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그 불을 보며 노인은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백마고지에선 손이 빨랐지. 그땐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 뒤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보자고. 할아버지, 어제 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끈질겼습니다.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사진 신문사 기자라도 보여드리면.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의 흰 부분은 누렇게 바랬고 검은 부분은 유광처럼 반짝였습니다. 사진 속 가운데 젊은 김재봉 소위가 서 있었습니다. 별 2개의 장군과 외국인 장교들이 양옆에. 노인의 눈꼬리가 떨렸습니다. 다 산 사람들 같이. 씁쓸한 웃음. 절반은 못 돌아왔지. 상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어르신, 제 친구가 지역 방송국에 있습니다. 사연을 전해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밤 상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 돌아가는 소리. 인터뷰어의 낮은 숨결.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이튿날 오후 카메라 한 대가 역에 섰습니다. 앵커 마이크엔 하얀 성에가 맺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 겁니까? 노인은 답을 아꼈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둘째 마디가 없는 손. 여기에서 많이 잃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겨울이 조용합니다. 제가 떠들면 죽은 자들이 깨어납니다. 미안해서.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마이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노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작은 온기가 팔꿈치까지 전해졌습니다. 노인의 숨이 조금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말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고요에 노인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사람은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잃은 걸 쥐고 삽니다. 줄 게 그것뿐이라서. 아이와 상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 같았습니다. 부서질 듯 단단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영동역의 노인, 흑백 사진의 주인공.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어 국방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들. 역에는 낯선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군인이 내렸습니다. 군악대의 금관이 겨울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영무원과 상인들이 멀찍이 섰습니다. 어제의 무심함이 오늘은 머쓱함이 되었습니다. 상호가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이가 앞장섰습니다. 경례, 구령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낡은 니트 모자, 해진 군복 상에 부러진 손가락. 그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앞에 섰습니다. 상장 봉투가 펼쳐졌습니다. 김재봉 전 소위 귀하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장군이 훈장을 달았습니다. 금속이 옷깃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이 아니라 지켜온 사람들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플랫폼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상인들이 뒤늦게 박수를 쳤습니다. 영무원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어제의 차가움이 오늘은 뜨거운 민망함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가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노인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옷을 보지 마시오. 발자국을 보시오. 어디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그 흔적을. 사이다처럼 시원한 문장이 사람들 사이로 터졌습니다. 누군가 눈을 훔쳤습니다. 따끔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은 때로 귀를 베었습니다. 행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길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가장 두려우셨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자랑이 될까봐요. 자랑은 상처를 덮습니다. 상처는 보여야 낫습니다. 아이의 손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호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역 구석 말고 가게 앞 의자에 앉으세요. 차부터 드시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리는 바람이 부는 쪽이 좋습니다. 추우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손을 불어줍니다. 그게 따뜻합니다. 그날 저녁, 상호의 가게 앞 유리창에 손글씨 종이가 붙었습니다. 영동역 김재봉 어르신, 저희 마을의 자랑입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미안했습니다. 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다른 이에게는 먼저 따뜻하이 하소. 교훈은 역류했습니다. 정의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대와 영원히. 누군가 따라 불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숨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 계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모레도 겨울을 지키듯 있을란다. 며칠 뒤 서울에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와 함께 작은 상자. 상자 안엔 새로 만든 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임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했습니다. 노인은 상자를 닫았습니다. 분장은 서랍에, 사진은 가슴에. 아이와 상호가 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눈은 잦아들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신문 다발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반은 내가 팔고 반은 내가 읽거라. 아이가 웃었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겨울이 덜 춥구나. 기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몇 장의 신문이 허공에 떠올랐다. 흩어졌습니다. 극백 사진 한 장이 노인의 손에서 미끄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품 속으로 누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 대신 마음으로 경례했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말이 적습니다. 대신 더 오래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겨울이 덜 춥도록. 노인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따라 펼쳤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동시에 바스락거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눈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작은 역전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동역엔 더 이상 노숙자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재봉 어르신을 우리 마을의 역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역 구석에는 늘 누군가의 신문을 덮어주는 따뜻한 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누군가의 눈동자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 영웅은 떠들지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누군가의 겨울을 덜 춥게 만듭니다. 여기는 그대 사연함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